24쪽에 한지방식 사업 시행이라 되어 있죠. 자, 한지방식 절차부터 써두고 봅시다. 자, 한지방식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한지객 만들고, 만들어진 한지객 인가받고 착공하면은 공사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은 공사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자, 이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자, 환지 처분을 공고를 해야 돼요. 자, 한지 처분이다라는 것은 한지 교부와 청산에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지 처분 공고되면은 이날부터 14일 내에 자, 환지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이 절차가 끝나는데, 여기에 청산이다 하는 것은 정한지, 감한지에 대한 청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지 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사전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일 때죠. 이럴 때는 미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자, 그러면 한지방식 사업 배우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환지라는 말부터 하셔야 돼요. 환지. 바꿀 환자, 땅지자, 토지 바꿔준다 이 뜻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기 전, 자, 그리고 사업을 한 후, 자, 사업 전에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을 평면 환지라고 합니다. 평면 환지. 자, 사업을 하기 전에 개발되기 전 토지나 건축물을 주고, 자, 개발된 구분 건축물. 자, 우리 그 아파트 같은 거죠. 자, 이거로 바꿔주는 것을 입체한지라고 합니다. 자, 결국 한지란 말은 평면 한지와 입체 한지를 합친 말이에요. 환지, 사업 전에 토지나 건축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지계획이다라는 말은 사업 전 토지와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계획을 무슨 계획? 한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한지 부지정. 사업 전에 토지나 건축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을 받지 않는 것을 한지 부지정. 그럼 사전에 뭐 한다? 청산합니다. 자, 한지 처분, 한지 교부와 청산을 했죠. 자,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뭐라 부른다? 한지 교부라고 합니다. 자, 청산이라는 것은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 가격에 비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 가격이 많은 걸 받는 것을 무슨 한지? 정한지. 사업 전 토지 건축물 가격에 비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 가격이 낮은 걸 받는 걸 뭐? 감한지. 그 가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뭐? 청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야 여기 대입해야 뜻이 다 통하죠. 자, 그래서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지방식 사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환지 계획부터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자, 1번에 한지계획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한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된 한지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지계획은 6가지 소개되어 있는데 갈로 묶어 보세요. 자, 한지설계. 한지설계란 말은 옆에 씁니다. 교환 기준. 자,
자,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을 바꿔주죠. 그 바꿔주는 기준이 한지 설계예요. 자,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한지를 계획할 경우 입체한지용 건축물 명세와 입체한지에 따른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가는데 옆에다 이랬습니다. 자, 환지, 예정지, 명세는 포함사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한지, 예정지, 명세는 포함사항이 아니에요. 가끔 시험에 한지 계획 들어간 내용 물어봅니다. 주로 답이 환지, 예정지, 명세는 포함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작성 기준 봅시다. 적응 한지 원칙. 줄칩니다. 한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한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까지 줄치면 돼요. 그 다음은 보실 거 없고,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자, 한지 계획 작성하는 데는 기준이 있다.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앞으로 개발되어 올 환지 간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토양의 질, 수리,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이용 상황, 환경, 자,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라는 뜻은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가치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어 올 환지 가치 간에 같도록 계획을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게 합리적이니까. 종전 토지 가치만큼 환지 가치가 되도록 계획을 환지 계획을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건축 가격이 10억이다. 그럼 개발되어 돌아갈 토지랑 구분 건축물 가격도 얼마짜리? 10억짜리. 자, 이렇게 하면은 청산의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 청산의 문제가 없는 환지를 전문용어로 무슨 한지? 적응한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 적응한지라는 제목이 되어 있죠. 위에다 손 대죠. 청산 문제 X라고 쓰랍니다. 청산 문제가 없는 한지를 적응한지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지 계획을 만들려면은, 자, 우리가 정해야 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지역이다. 생각하시고, 여기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예요. 종전에 가지고 있는 갑의 토지는 200평입니다. 자, 그래서 평당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자, 이걸 시행자에게 줬을 때 시행자는 이걸 받아서 개발해서 다시 환지로 돌려줘야 되고 일부로 경비로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지 방식의 기본 틀인데 이렇게 한지 계획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을 짜려면은 세 가지가 정해져야 돼요. 첫째, 환지 설계가 정해져야 됩니다. 교환 기준을 했죠. 종전 토지 받아서 개발된 한지 어떻게 바꿔줄 건지 기준이 한지 설계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식이 있고 면적식이 있습니다. 평가식은 가격을 기준으로 바꿔주고 면적식은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의 위치, 면적을 가지고 바꿔주는 것이 면적식이에요. 자, 그럼 면적식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토지 다시 이 자리 그대로 줘야 돼. 이 면적입니다. 그 면적의 그 토지 위치에.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형적 변화가 이와 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죠. 이럴 때 면적식 못 써요. 그 위치 그대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형적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면적식을 쓸 수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면적식을 못 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자, 주로 원칙이 뭐다? 평가식이에요. 가격 기준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가백에 2억짜리 받았죠, 이거? 그러면 개발될 한지도 얼마? 2억씩 주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정해야 할 것이, 자, 조성 토지 등을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정해져요. 자, 여기는 수용 사용 방식처럼 감정 평가 범위니 감정 가격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말이 많아요. 왜? 자, 감정 평가 법원이 이 환지 가치를 높게 책정해 주면은 토지 소유자에 돌아가는 환지 면적이 작아집니다. 시행자가 유리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이 통전 토지 소유자다. 자, 나는 한 100평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개발된 토지 가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 그래서 한 60평밖에 안 오더라. 40평이 어떻게 감정평가법인이 환지 가치를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40평, 50평이 날아갑니다. 그냥.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억을 손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반발이 어떻습니까? 커집니다. 예. 그 누가 감정했냐 물어보죠.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있는 A라는 감정평가법인이 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멀리 갑니까? 안 갑니까? 멀리 갑니다. 그 사무실 딱 점거하고 놀아죠, 대표. 나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죠, 살라면. 예. 왜? 개인적으로 몇 억을 손해봤는데 가만히 안 두죠, 이거. 예. 자, 그래서 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다르게 평가합니다. 토지평가 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심의 거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대표, 시행자 측, 관할청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격 결정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라고 했으면 자, 한지로 2억치 주면 되죠. 평당 200만 원치 2억은 몇 평? 100평 주면 되잖아요. 200평 받아 개발해서 절반은 돌려주고 난 절반은 어디로 들어간다? 경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정해야 될 것이 토지 부담률이에요. 자신의 토지 중에서 사학경영 토지를 얼마나 부담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토지 부담률은 자, 평균 토지 부담률을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자, 그러면 저 지역에 한지 방식의 개발 사업하는데 절반 정도만 사학경비로 부담시켜라 이 뜻이. 예. 자,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은 60%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면은 60%를 초과 부담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자, 지정권자냐면 60% 하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뭐라 하냐? 우리 안 한다. 우리는 못 하겠다. 너끼리 해라. 예. 결국은 평균 토지 부담률은 절반 정도만 부담시킵니다. 50% 정도만.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뭘 만들 수 있다? 한지 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세 가지 정하기가 어떻다? 어렵죠. 평가식으로 하면은 이 토지 가격부터 정해야 되는데 벌써 합의가 안 되죠. 개발된 토지 가격을 또 정하면 또 토지 소유자 불만이 많아져요. 토지 부담률 이거 정할 때도 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한지 계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했다면은 갑은 자신의 토지 2억짜리 주고 2억치 받았죠. 갑은 무슨 한지 받았다? 정한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은 그 밑에 한지 계획에 관한 뭐 사례라고 되어 있죠. 안 보셔도 돼요. 예, 보면 더 헷갈립니다. 예외. 자, 이 예외라는 것은
적응 한지에 대한 예외예요. 청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먼저 한지 부지정이라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기억에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 등이 있을 때는 그 동의 받아야 한다. 주시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에요. 자, 을이 있습니다. 200평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2억인데 자, 한지객을 만들 때 토지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다 한지 어떻게 받을 건지 물어봅니다. 을에게 물어보니까 을은 한지 안 받겠대요. 그걸 전문용어로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한지를 부지정하겠다. 자, 그러면 2억만큼을 사전에 뭐 해주면 된다? 청산해주면 돼요. 문제는 을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F라는 임차권 등이 있다. 자, 이것도 같이 정리가 되죠. 그 을에게 2억 원은 청산금을 주면서 F 임차보증금 1억 원 꼭 주라. 그래야 F도 나간다. 대답은 응 해놔놓고 가족 몽땅 다 외국 갚으죠. 예. 자, F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스톱 돼버린 거야. 예. 자, 그런 문제 때문에 만일에 을이 자기 토지에 임차권 등이 있을 때는 이 사람 동의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이 사람 동의 받아야 청산해 줍니다. 예. 동의 받으려면 보증금 줘야 되죠. 예. 이렇게 해서 권리관계 정리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니은 찾았습니까? 자, 그 니은에 관한 거는 전부 다 문제 풀이 때나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갔어. 토지 면적을 고려한 한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자, 줄칩니다. 면적이 적은 토지는 가소토지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한지를 정하거나 한 가지 이게 정한제예요. 또 줄칩니다. 한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직권 부지정한다는 뜻이고 또 줄칩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한지를 정할 수 있다. 이게 뭐다? 감한지예요. 감한지. 자, 봅시다. 자,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1억짜리다. 시행자에게 주니까 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로 한지 평당 200만 원짜리 50평 주면 1억이죠. 나머지는 경비로 씁니다. 50평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한지 방식일 때는 한 필지 단위로 토지를 줍니다. 그 한 필지가 적어도 100평 이상이에요. 50평 반 잘라주느냐 안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은 병은 자기가 받을 50평에다가 추가로 50평 더 해서 100평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네. 원래 받은 것보다 면적을 늘려 받는 이걸 뭐라 부른다? 이게 정한지다. 그러면은 저게 청산할 때 자, 정한지 값을 병은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이 있습니다. 1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소토지죠. 자, 너무 작은 토지입니다. 이거는 자, 직권으로 한지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부지정해버려요. 사전 청산해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하나 따져봐야 될 것이 가소토지 기준은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한지 방식 하는 곳마다 똑같아 다르다?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소토지 기준을 60제곱미터 이상부터 한지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60제곱미터면 몇 평이요? 18.5평. 저도 18.5평 이상짜리 토지 가져야 뭐 준다? 한지 준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지방식으로 하는 곳에 가보면은 60제곱미터 기준 안 합니다. 자,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하는 곳에 가보면은 뭐 어떤 곳은 330제곱미터, 어떤 곳은 1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대부분 단위가 좀 커요. 우리가 2년 전에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한지방식 사업하는데 투기했죠. 투기할 때 이 주택공사 직원들이 저거들은 가소토지 기준을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절대로. 그래서 거기에 투기를 했는데 보니까 자, 그 투기한 곳이 한지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 줄 수 있는 가소토지 기준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건 미리 사전에 알고, 뭐, 큰 토지 있죠? 구입해가 15명이, 20명이 전부 다 쪼개기 했죠. 어떻게 쪼갰느냐. 1001에서부터 1005까지 15개로 쪼갰어요. 딱 1000제곱 딱 넘도록 해가. 미리 다 알고 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이거 모르죠. 가수토지 몰라요, 이거. 급비사항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리 다 알고, 여기에 가수토지가 1000이니까, 1001, 뭐 1002, 1003, 1004, 뭐 이런 식으로 1005제곱미터 미만 이하로 해가 전부 다 쪼개기가 투기 다 해놨다. 처벌됐어요, 그 사람들. 처벌됐어요. 처벌 안 됐어요. 추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덮었어요. 왜 덮었어요? 자, 처벌하려고 하니까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정치권에 딱 대놓고 이야기했죠. 너희 거 한 거 다 불겠다. 보니까, 아, 그렇나? 그러면 막 없어지도록 하자. 덮어. 예. 이게 전 정권입니다, 전 정권. 예. 그래가지고 덮어버리고 유야무야해서 얼렁뚱땅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토주택공사 직원들이 이런 투기를 해도 결국은 아무 처벌받거나 추징당하는 거 없습니다. 예. 결국은 그 사람들 뭐 토주택공사 들어가기 힘듭니다. 예. 그 들어가가 나중에 정년퇴직할 때는 뭐 수십억 뭐 이런 이상으로 돈을 모으고 노는 거예요. 다 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투기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우리는 가수토지기를 모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런 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300평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억짜리가. 예. 시행자 주니까 시행자가 한지로 평당 200만원짜리 200평 주면 3억이죠. 아, 저 150평 주면은 3억이다. 나머지 경비로 150평 쓰는데 이것도 한 필집 아니에요. 늘려받든 줄여받아야 됩니다. 그럼 50평 줄여서 나는 100평만 받겠다 할 수 있죠. 원래 받을 것보다 줄이고 받는 걸 뭐라 부른다? 가만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자 개개인에게 어떻게 한지 받을 건지를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한지계획입니다. 이렇게 한지계획 만들고 한지계획을 만들려면 이런 세 가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책에는 지금 이 한지 설계에 관한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부분은 지금 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OX 문제 보면은 자, 거기에 OX 문제 보면은 입체 한지를 할 경우에 반드시 평가식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가 들어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입체 한지는 왜 꼭 평가식을 해야 되느냐? 보세요. 입체 한지는 토지 건축물 주고 구분 건축물은 목적물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면적식을 할 수 있다 없다?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입체 한지는 목적물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식으로 해야 된다? 평가식을 해야 됩니다. 평가식. 알겠습니까? 들어가 있죠? 그럼 이런 걸 시험에 묻느냐? 물었어요, 시험에.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에 사실 빠진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공부할 요약집 있죠. 요약집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내려가서 그 세 번째 칸에 공공시설 유용지 등에 대한 조치는 3, 4에 가서 보시고. 동그라미 이번에 입체한지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는 줄칩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자, 거기에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이란 말 옆에다가 요 말 쓰면 되죠. 그걸 줄여서 구분 건축물이라 합니다. 입체한지는 구분 건축물을 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렇게 했습니까? 다만 다음 이하 밑에 동그라미 니은 뒷글 리을 미음 다 자, 5, 6월 달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한지 지정 제한이라고 한지 지정 등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3, 4에 가서 보시고. 동그라미 4번에 입체 안제에 따른 주택 공급 등은 5, 6월 달에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공공시설 용지라고 되어 있죠. 그건 3, 4에 보시고. 자, 6번으로 갑니다. 채비지 등 기억에 자, 줄칩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게 줄치고 경비 충당한다는 말로 했습니다. 그게 채비제예요.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의 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자, 거기 일정한 토지란 말 동그라미에서 위에다 끌어뒀습니다. 공공시설 부지. 자, 일정한 토지, 즉 공공시설 부지를 줄칩니다. 한지로 정하지 않고 뭐로 정한다? 보리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칠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반시설인 이런 도로가 들어갈 이런 자리가 자, 공공시설이죠. 이런 공공시설 부지. 그리고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이 채비지. 이 두 개는 한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도로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팔아야 되죠. 이건 한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공시설 부지와 채비지에는 환지를 정할 수가 없고 한지 대상에 제외됐다는 뜻으로 이걸 뭐라 부른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자, 동그라미 니은 같은 경우에는 5, 6월 달에 보시고 밑에 참고의 한지 내용이라 되어 있죠. 그럼 보실 거 없고 심화에 가서 토지 부담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간보 개념 버리시고 2번 간보의 종류 버리시고 3번에 간보율, 부담률 산정 방법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은 버리세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그게 줄칩니다. 한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50% 초과할 수 없고 다만 해당 한지 계획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줄칩니다. 지정권자 인정할 때는 60%까지 할 수 있으며 또 줄칩니다. 한지 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등은 갈로 띄어놓으시고 자 등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 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 초과하면 안 된다? 50%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페이지 4번 5번은 다 문제풀이 때 보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3번 조성토지 가격평가 요겁니다. 우리 조성토지 가격평가 해야 되죠. 네. 자, 시행자는 환지방식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줄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 즉 감정평가위원 등이 평가해야 된다.
어디서 각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결정 결정하죠. 자, 그 심의결정 결정하기에 앞서서 감정평가 범위는 뭐만 한다? 평가만 한다. 평가만.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232쪽에 갑니다. 자, 이렇게 한지계획이 작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 작성된 한지계획이 뭐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줄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한지계획을 작성했을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치고 2번은 그냥 봅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인가 없이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박스에 경미한 사항이 5가지 소개되어 있죠. 버리세요. 보면 못 맞춥니다. 안 보면 맞춥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보면 맞추죠. 보는 순간 못 맞춰요. 왜? 공법에 이런 경미한 사항이 수천 개, 수만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 8일 가면 문제풀이 할 때 여러 걸 가르쳐줍니다. 이런 부분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자, 그러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양갈림의 인가 절차는 5, 6월 달에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환지 예정지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양갈로 6번 찾았습니까? 예정지정 전 토지 사용은 문제풀이 때라 보시고 옆 페이지 양갈파는 토지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5, 6월 달에 보시고 그 외에는 다 3, 4일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9번에 한지처분 찾았습니까? 자, 이제 여기 왔어요. 자, 인가된 이후에 착공해서 공사 완료되고 그러면 준공검사 받고 완료 공고합니다. 자, 그럼 공사 다 끝났어. 이렇게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준공검사 받은 날 60일 내에 한지 처분을 공고해 줍니다. 한지 처분 딱 공고되는 순간 한지가 어떻습니까? 받을 한지가 교부되고 자, 정한지 가만지에서 뭐가 일어난다? 청산관계가 일어나요. 자, 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1번에 한지처분 의의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옆에다가 요 말 썼어요. 한지처분은 한지교부와 뭐다? 청산이다. 그 밑에 내용 있죠?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써놔니까 뒷다리 행선수설을 해놨어요. 자, 한지처분은 뭐다? 한지교부와 뭐? 청산. 자, 법적 성질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한지 처분의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에 가서 보는데 특히 4번 한지 처분 공고 부분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줄칩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받은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공사하려고 공고 있는 때 60일 내 한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준공검사 받고 며칠 안에? 60일 안에. 이번 시행자는 한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한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한지 처분은 공고 형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한지 처분 효과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매년 놉니다. 매년. 한지 처분이 되면은 자,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한지 처분 효과란 뜻은 한지 처분이 됨으로써 권리관계가 소멸할 수도 있고 새로 취득할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고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한지 처분의 효과다. 이렇게. 자, 갑에게 한지 처분을 해줬어요. 갑에게 한지 처분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뭘 청산이라 한지 교부를 해줬겠지. 여기는 청산의 문제가 없잖아. 2억 주고 2억짜리 받았죠. 그러면 갑에게 한지 처분 효과라는 것은 자 새로운 한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또는 종전에 있던 토지에 있던 소유권 관계가 한지로 이전됐죠. 그 시기가 언제냐가 갑에게 한지 처분의 효과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을은 한지 받았습니까? 부지정했어요. 부지정했죠. 사전에 청산했단 말이에요. 자, 을에게 한지 처분 효과라는 것은 을은 한지 받는 사람이 아니죠. 을의 권리관계를 전부 다 소멸시키는 것이 을에게 한지 처분의 효과다. 그럼 을의 권리관계 소멸은 언제 될 거냐? 자, 병 같은 경우에는 정한지를 받았죠. 병행의 한지 처분 효과라는 것은 자, 이 정한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고 그리고 청산관계가 있죠. 이 청산관계가 언제 확정되는 시기가 병행의 한지 처분의 효과다 이 뜻이. 자, 정은 사전 청산했죠. 너무 작으니까. 자, 정의 권리관계 소멸하는 것이 한지 처분 효과고 병은 감한지를 받았죠. 감한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청산 관계가 언제 확정이 되느냐가 병 A에게 한지처분 효과다. 그래서 한지처분 효과라는 것은 권리관계가 소멸되거나 취득되거나 이전되거나 확정되는 그 시기를 한지처분 효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지처분 공고일 날 발생이 되는 효과는 자, 소멸되는 것은 전부 다 언제 발생한다? 공고일 날 발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발생이 되는 효과는 자, 새로 취득한다든지 이전된다든지 확정이 된다 이런 뜻이 있으면 다음 날 효과됩니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반드시 앞에 무슨 날? 취득 이전 확정된다는 뜻이 있으면 다음 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존속이 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역번은 존속시켜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재판상, 자, 이 처분은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존속시켜 놔야 돼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효과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소멸이 있으면 무조건 앞에 무슨 날? 취득 이전 확정이라는 뜻이 있으면 다음 날에 와야 돼요. 자, 그럼 책에 봅시다. 1번에 줄칩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한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까지 줄치면 돼요. 자, 갑에게 우리 갑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갑의 종전 토지는 다음 날 뭐로 본다? 한지로 본다는 뜻이죠. 결국 갑의 종전 토지 소유권이 다음 날 어디로 왔다? 한지로 이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무슨 날이 있어야 된다? 다음 날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한지계획에서 한지로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한지처럼 공고된 날 끝날 때 소멸한다. 자, 우리 여기 을은 한지를 받지 않았죠. 을의 그 권리관계는 언제 소멸된다? 공고일 날 끝나면서 소멸하죠. 공고일 날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자, 줄칩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기에 정한 자가 각각 한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이니까 무슨 날이다? 다음 날. 다음은 지금 보실 거 없어요. 3, 4쯤에 보시고. 동그라미 3번에 줄칩니다. 청산금은 한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된다. 확정이 있으니까 무슨 날? 다음 날. 예적 효과 동그라미 1, 2번 찾았습니까?
1, 2번은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존속이라고 썼어요. 1번, 2번은 존속시켜놔야 됩니다. 자, 1번에 줄칩니다.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대하여 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은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라는 뜻이죠. 자, 2번에 줄칩니다. 도시가구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합니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한지처분 공고된 날 끝날 때 소멸합니다. 소멸이니까 앞에 무슨 날? 공고된 날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필지가 있었다. 자, 여기에 뒷토지는 도로 확보가 안 되죠. 그 앞에 토지 일부를 지역권을 설정해서 통로로 쓰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했어요. 이제 반듯하게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여전히 뒷토지는 아직 도로 확보 안 되죠. 그럼 지역권 그대로 두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새로 이렇게 도로가 이쪽으로 나면은 지역권 필요 없죠. 그때는 공고된 날 소멸시키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줄칩니다. 한지계에 따라 한지처분반자는 한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한지계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 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합니다. 즉 입체 한지로 구분 건축물 취득은 언제 한다?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한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의 존재하면서 본다. 즉 저당권,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이 입체 한지받은 구분 건축물로 이전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무슨 날? 다음 날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한지 등기 시행자는 촉탁 신청 줄칩니다. 시행자는 한지처분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개개인이 한다는 뜻입니까? 시행자 일괄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일괄적으로 합니다. 자, 양갈로 2번에 타등기 제한은 3사에 가서 보시고 6번에 채비 처분 등 찾았습니까? 그 양갈로 1, 2번 버리세요. 7번에 용의권자 보류한 권리조정은 3사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청산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청산금에 봅시다. 한지계획에 의해서 관계 권리자 간의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한지 설계 기술상 어느 정도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청산이란 종전 토지에 대하여 한지가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되었더라도 종전의 정한지 내지 감한지로 인해 종전 토지와 가치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가부적을 금지하는 청산하는 것을 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청산금의 산정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한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그 가부족을 종전 토지 갈로 떼놓으시고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청산하는데 결정 시기, 즉 산정 기준은 언제 결정하느냐 이 뜻이에요. 줄칩니다. 청산금은 한지 처분할 때 그 기준을 결정합니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한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 교부할 때, 즉 사전 청산금을 줄 때 그때 결정해도 됩니다. 그렇게 줄쳐보시고 청산금의 징수교부 징수 및 교부 시기 시행자는 한지처분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하는데 다만 한지를 정하지 않거나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한지 처분 전에 즉 사전 청산을 말하죠. 청산금을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징수 분할교부의 1번 원칙 자 줄칩니다. 청산금은 일괄교부 일괄징수가 원칙인데 예외로 줄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지급 분할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양갈 3번에 강제징수는 3사례 가서 보시고, 그 다음 공탁도 마찬가지. 자, 이제 소멸시효를 칩니다.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를 어떻습니까? 소멸합니다. 시효기한이 몇 년이다? 5년입니다. 강가보상금은 문제풀이 때나 보시고, 중공검사, 옆에 지금 중공검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 관한 거예요, 여기. 3번 절차 여기 관한 겁니다. 그냥 읽고 갑시다. 자, 신청, 시행자, 갈로 띄놓으시고,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끝낸 때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 검사 시기.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중공검사를 해야 돼요. 3번에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중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서 중공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이하 동그라미, 자, 2번, 3번은 다 3살 위에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절차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비용부담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시험에 오는데 못 맞춥니다. 왜? 책에 없는 건 와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시험에 놓았던 것만 있습니다. 놓았던 것. 그래서 1번 비용부담 원칙이나 2번 비용부담 특례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옛날에 놓았으니까 다시는 안 놔요. 옆에 지금 3번에 도시갈 채권 찾았습니까? 그거만 3사례 가서 봅니다. 3사례. 거기 247쪽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8쪽에 보면 보칙 등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타인의 토지 출입 버리시고, 공용시설 무상기속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있는 청문, 행정심판, 행정인별 다 버리시면 됩니다. 다 버렸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이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정비법으로 갑니다.